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도비 출자 출연 기관들을 민영화, 통폐합해 감축합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주민소득시설로 만들어진 동해 묵호등대 마을 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취임한 도내 시장 군수와 의회 의장단이 주말에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현안을 돌아보는 송년기획 세 번째로 동해안과 전국을 잇는 철도 연결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15도 내외, 동해안은 영하 5도 내외로 오늘보다 2에서 6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조금씩 오르겠지만 모레 낮부터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5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등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출자기관 2곳과 출연기관 2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출자기관은 민영화하고 유사기능 중복기관은 통폐합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따른 경비 절감 등 실질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는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강원 심층수. 고성 앞바다 해양 심층수를 끌어올려 미네랄 워터와 소금, 김치를 생산합니다. 강원도가 40억 원을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또 다른 출자 기관인 강원수출. 강원수출은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과 대행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경쟁하고 강원도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2개 출자 기관이 모두 민영화됩니다. 저희가 조금 출자 출연 기간도 줄이고 출연 규모도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 원조를 하는 출연 기관 2곳도 통폐합됩니다. 강원 도립극단은 강원문화재단으로 흡수됩니다. 도민 일자리 통합 서비스 기관인 강원도 일자리 재단도 대상입니다. 내년 말까지 강원도 경제진흥원 아래 본부 체제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일자리 업무 기능만 살립니다. 재단 설립 불과 2년 반 만입니다. 아울러 이번 통폐합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2개 기관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재정 구조가 안 좋거나 하는 측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강원도는 구조 조정을 하지만 고용은 승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출자 출연 기간은 26개에서 22곳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하위 평가를 받은 평창기념재단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구조 조정으로 재정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효과 분석 자료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내세운 경영혁신 대상은 산하기관뿐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공무원 조직은 구조 조정의 무풍지대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관광 명소인 동해 묵호 등대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 소득시설이 있습니다. 카페와 숙박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수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바다와 항구의 풍경이 시원스레 펼쳐지는 논골 카페입니다. 전망이 좋고 음료도 저렴해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망은 너무 좋고요. 이 카페가 너무 아름답고 한 번쯤 오셔가지고 구경해서 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논골 카페를 포함해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상점은 지난 2016년 주민들을 위한 소득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시가 무려 37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논골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전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마을 협동조합이 꾸려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소득을 올렸지만 이후 운영업체로 다시 선정되지 못했고 2020년부터는 동해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바뀐 뒤 운영자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당과 상점 등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한 달 살기 숙소로 이용되던 이곳 게스트 하우스들도 지금은 이렇게 문이 닫힌 채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는 개장 당시부터 농어촌 민박 불가 지역이라 일반 숙박 영업을 하지 못하고 청년 작가 한 달 살기 등에만 사용돼 왔습니다. 고민 끝에 동해시는 내년에는 시설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그 무코등대와 스카이밸리와 벨트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해서. 그러나 시설이 위탁 운영되더라도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부 시설은 여전히 규정상 숙박 영업을 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운영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내년 새해 해맞이 행사 기간, 동해안에 37만 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하루 평균 교통량은 최근 주말보다 1.6% 늘어난 37만 7천 대, 최대 소요 예상 시간은 서울 강릉 4시간, 서울 양양 2시간 50분으로 전망했습니다. 귀경길은 강릉 서울 7시간 40분, 양양 서울은 6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도로공사는 해맞이 기간 교통소통을 위해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 174km 구간에서 소형차 전용 갓길 차로제를 시행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영동선 양지터널에 속도 회복 유도 시설을 설치합니다.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양양 폐기물 매립장에 난 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화율은 15%로 매립장 건물 1개동 11,000제곱미터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만 92,000여 제곱미터로 높이가 상당하고 철골 구조물이 뒤엉켜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4대 등 장비를 투입해 폐기물을 걷어내며 진화 중이지만 오늘 내로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1,411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경보 수준의 4.7배로 초미세먼지는 819 마이크로그램, 5.5배 높다며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민선단체장과 의회 의장단에는 업무 추진비가 제공됩니다. 민선 8기 들어 도내 단체장과 의회 의장단의 사용 실태를 살펴봤더니 주말에도 꾸준히 식사 등의 업무 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피하게 돼 있는 업무 추진비. 원강수 원주시장이 7월 취임한 이후 9월까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주말이나 공휴일을 표시해봤습니다.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29일인데 이 중에 16일은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총 21건 48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강원도 18개 기초지자체장 중에는 가장 많은 횟수 비용을 썼는데 같은 날 점심과 저녁에 각각 식사를 한 적도 있고 심지어 추석 연휴에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업무 협의하셨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 등 강릉의 지자체장단과 의장단은 같은 기간 주말에 710만 원을 사용해 540만 원을 기록한 원주를 여유 있게 따돌렸고 건수도 3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말에도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거나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가 정확한 결제 시간을 기록한 것과 달리 상당수가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반에 결제를 한 걸로 돼 있어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장에도 명확하게 카드 긁은 시간대로 하라 마라 이런 거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끝나는 시간이 12시면 12시 기록은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처럼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장들과 의장단이 3달 동안 주말에 쓴 돈은 17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정말 시급한 주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식사도 있겠지만 내역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그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정부도 주말에는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강제력도 없고 투명성조차 담보되지 않는 식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 한해 지역의 현안을 되짚어보는 송년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영동 지역이 2027년까지 철도 교통망이 대거 확충됩니다. 현재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 공사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도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노선은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포항 영덕 구간이 이미 개통한 데 이어 현재 영덕에서 삼척까지 17개 구간을 4개 건설사가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 간 동해선 철도의 강원도 구간엔 이곳 원덕역을 비롯한 4개의 역이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동해선 철도공사 구간 운행 방식이 전철로 바뀌면서 당초 올해 말 개통 예정에서 2024년 말로 2년 늦춰졌습니다. 2024년 12월로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디젤 전동차에서 전기 전동차로 변경되면서 변전소 추가 공사 및 용지 매입으로 인해서 4개의 역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전체 공정률 87%의 원덕역입니다. 이미 역사는 90% 이상 완성됐고 철로도 마무리 공사만 남았습니다. 내년 1월 말이면 전기와 일부 시스템 공사, 주차장과 역사 주변 조경 공사 정도만 남게 됩니다. 원덕역을 지나면 임원역이 나옵니다. 현재 81%가량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리 시공과 연결 통로 내벽 공사 등이 남아있고 철로와 노반 공사는 대부분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의 3번째 역은 매원역으로 정동진역만큼이나 바다와 가까운 아름다운 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 이용객 9명 수준으로 설계돼 무인역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4곳의 역 가운데 가장 큰 삼척역은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 시내에 자리하고 있어 삼척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고속버스에 비해서 이제 포항에서 삼척까지 한 90분 정도 걸리고 일반 버스에 비해서는 한 100분 정도가 단축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의 51%에 달하는 85km 구간이 64개의 터널로 연결될 예정이고, 특히 바다를 끼고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에 대한 관광 수요가 높을 전망입니다. 삼척 역사 건설공사와 삼척 동해 구간 전철화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2024년 말이면 동해선 철도 모든 구간이 개통됩니다. 현재 강릉 동해 구간은 이미 KTX가 달리고 있어 2024년이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연결되고, 오는 2027년 강릉 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최북단 고성 제진에서 부산까지 연결됩니다.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의 6개 역, 93.7km를 연결하는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도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2027년 완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99분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포항 삼척, 강릉 제진, 춘천 속초 세 노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조 5천여억 원. 수도권과 영동 지역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연결되는 철도 생활권 시대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내대학교 2023학년도 대입 정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나 다군에 정원 내 155명을 모집하며 1월 2일 오후 6시까지, 강릉원주대는 수능 100%로 105명을 모집하고 1월 2일 저녁 8시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강원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상지대도 1월 2일까지 정시원서를 접수하며 대학별 마감 시간이 달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전문대는 29일부터 1월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읍면동 상수도 보급률이 95.9%로 집계된 가운데 미공급 지역 2만여 명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의 2021년 상수도 통계 자료를 보면 도내 2개 시 6개 군 193곳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1462세대 267명이 지하수나 계곡수,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강릉의 2094세대, 동해시 50세대, 태백의 212세대, 삼척 14세대, 고성군 88세대, 양양군 54세대가 미급수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80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1,872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54명, 속초 125명, 동해 98명, 삼척 51명, 태백 38명, 고성 37명, 양양 35명, 정선 25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5만 6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48.2%로 다시 절반 이하로 떨어져 114개 병상 가운데 59개 병상이 여유 있는 상황이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3.3%로 전국 평균 11.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은 5천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23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4만 개로 전년과 비교해 4천 개가량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65.4%는 점포를 임차 형식으로 갖추고 있고 평균 보증금은 1,587만 원, 월세는 7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인 4천억 원 가까운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신규 사업으로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설립 연구용역 2억 원과 국민 안심해안 사업 4억 원, 노후 하수관로 긴급정비 5억 원을 비롯해 지속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억 원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